안녕하세요. 함께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뭇국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추석이나 명절 때 탕국을 끓이잖아요. 그래서 탕국 끓이는 법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를 저는 양지를 25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찬물에다가 2시간 동안 냉장고에다가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핏물을 완전히 빼줍니다. 핏물이 이렇게 빠졌어요. 핏물을 완전히 제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야지 냄새가 안 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핏물을 완전히 빼준 고기를요 물에 담아주고요. 청주를 한 큰술을 넣어줘요. 참기름을 한 큰술을 넣어주고요. 천일염을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조물조물 묻혀 놓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뭇국을 끓이는 거는 고기를 볶지 않아요. 깔끔하고 맛있게 맑은 뭇국을 끓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나박나박 썰어줄 건데요. 물을 500g을 준비를 했어요. 물을 이렇게 이제 썰어 놓았는데요. 이거를 냄비에다가 뭇국을 끓여줄 냄비에다 끓여줍니다. 저는 무나 고기를 전혀 볶지 않아요. 먼저 무를 이렇게 이제 썰어서 지금 냄비에 넣었잖아요. 다시마 2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고기가 들어가서 또 맛이 있긴 하지만 또 다시마가 좀 몇 쪽 들어가면 국물이 더 시원하고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마 20g을 물에다가 살짝 씻어서 지금 물을 끓이는 데다 넣어줍니다. 생수 2리터의 물을 넣어줍니다. 청주를 50cc를 넣어주고요. 불을 켜줍니다. 가스불을 사용하실 때도 센 불로 해서 끓여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끓는 동안에 무가 끓는 동안에 다른 채소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송이버섯 1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새송이버섯이 150g 나갑니다. 새송이버섯을 표고버섯을 넣어도 좋지만 표고버섯은 좀 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새송이버섯을 넣으면 참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새송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깍둑썰기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새송이버섯을 썰어 놓고요. 제가 곤약을 한 봉지, 작은 거 한 봉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250g이 들어갑니다. 곤약을 넣으면 참 맛있어요. 곤약이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고 곤약을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곤약을 넣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소고기하고 지금 무가 이제 끓잖아요. 그러면은 무가 끓으면은 이 재료들을 넣고 소고기만 넣고 간을 하면은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양파하고 파를 준비를 했는데요. 파는 먹을 때 제사상에는 파나 마늘이나 양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할 때에는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를 1대를 준비를 했어요. 파를 이렇게 그냥 썰어 주시면 됩니다. 파는 많이 넣어줘도 좋아요. 왜냐하면 뭇국에는 소고기 뭇국에는 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양파를 준비를 했는데요. 양파는 큰 거 대짜 400g이 나가는데요. 4분의 1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4분의 1개면은 100g이지요. 그래서 양파도 이렇게 다져주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도 5쪽을 준비를 했어요. 마늘을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늘도 다 다져 놓고요. 양파하고 이제 파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이제 지금 곤약하고 버섯은 지금 물을 끓이는 냄비에다가 같이 넣어 줄 거예요. 버섯이랑 곤약을 넣어 줍니다. 지금 이제 무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끓고 있는데요. 무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이제 고기를 넣어줘야 돼요.
지금 불에 올려놓은 지 13분 됐어요. 다시마는 물 끓기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 있다가 건져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끓잖아요. 그쵸? 이제 끓으면 고기를 이제 넣어줄 건데요. 지금 전혀 볶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안 돼요. 네, 고기를 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넣어줘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묵국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고기를 이제 나눠서 이제 끓여주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별로 핏물이 안 나와요. 핏물을 다 뺐기 때문에 깔끔해요. 보세요. 국물이 지금도 봐도 깔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품을 걷어주면서 이제 끓여주면 돼요. 묵국이 끓은 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마는 아직 안 건져줍니다. 한 끓는 시점에서 10분 정도 된 다음에 다시마를 건져줘야 되거든요. 오래 끓이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마는 적당하게 딱 물이 끓는 시점에서 항상 10분 이내에 꺼내주는 게 좋아요. 꺼내 놓았다가 다시마는 쫑쫑 썰어서 고명으로 얹어서 먹어도 되고요. 또 다시마는 그냥 또 먹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양지는요, 국물도 맛있고, 또 식감도 고기 식감도 맛있어요. 그래서 양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국을 끓였는데, 국거리는 보면은 소고기가 양지, 목심, 뭐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개장 같은 걸 끓일 때 오래 끓여야지 제맛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태는 그냥 이렇게 금방 끓이는 묵국에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 끓이는 거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사태는 먼저 삶아서 끓이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정말 깔끔해요. 이렇게 묵국을 끓이면은. 저는 이제 고기나 물을 볶지 않고 이렇게 끓이는데 또 제 방법이 다 옳다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끓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맛있는 국을 끓인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또 여러분들은 뭐 볶아서 하실 분들은 볶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시마는 이제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건져 주겠습니다. 간을 해줄 건데요. 국간장, 집에서 만든 간장이에요. 국간장을 2큰술을 넣어줍니다. 한번 제가 간을 볼게요. 너무 깊은 맛이 나고 너무 맛있어요. 이제 무가 좀 푹 물러야 맛있잖아요. 무가 푹 물러야 맛있으니까 뚜껑을 덮고 이제 약불로 해서 한 10분 정도만 더 졸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파하고 넣어서 한 소끔 끓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분만 불을 낮추고 약불에서 한 10분 정도만 끓여줘요. 푹 끓여줘요. 한 10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불을 올리고 이제 나머지 파하고 양파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겠습니다. 탕국을 끓일 때는 파하고 양파를 안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내면 돼요. 소고기 묵국을 이제 끓였는데요. 어때요? 정말 국물이 깔끔하고 맛있게 보이지요? 맑잖아요, 국물이. 이거 보세요. 아주 맑아요. 깔끔해요. 네, 오늘 소고기 국을 이렇게 끓여 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알부민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그 영양소는 우리가 만약에 보충을 안 해주면 간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부민을 우리가 피로하다 막 이럴 때 보면 그 알부민 영양제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곤을 느끼고 하고 하는 거는 간이 지금 지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부민인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해주면 굉장히 피로 회복이 빨리 회복이 일어나고 간 기능이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가 아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조금씩 소량씩 먹어주는 게 우리 인체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알부민이 들어있는 식물성 영양소를 찾아서 드시면 좋아요. 오늘 이렇게 또 아주 맑고 깔끔하게
소고기나 무를 볶지 않고 묵국을 끓였는데요. 맑은 묵국을 끓였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소고기가 입안에서 육즙이 팡팡 터지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 소고기를 팔팔 끓는 물 상태의 국에다가 조금씩 집어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의 육즙을 이렇게 가둬두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거든요. 국물은 아주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고 국물이 완전 진국이에요. 왜냐하면 다시마하고 새송이 버섯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국물에는 버섯과 다시마의 그 육수가 나와서 아주 맛있는 국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요 곤약이 들어갔잖아요. 곤약이 들어가서 또 이게 식감이 또 고기 같은 맛을 느끼게 해줘요. 오늘 맑은 소고기 묵국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맑은 소고기 묵국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